네, 미국의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는 시간,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뭐 파월 의장 얘기, 네. 그리고 또 매크로 변수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월과 2월의 증시가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시작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일단 그래도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간밤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나타난 시장 변화에 대해서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약간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그 섞여 있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면 간밤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파 일변도의 내용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타난 큰 변화는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금리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기존에도 뭐 한 마이너스 80에서 90bp 정도도 기록했던 적이 있긴 했었지만은 1981년 이후에 최대치인 100bp를 넘어가는 마이너스 100bp를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이제 가미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제 1월 달과 2월 달은 좀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실제 1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의 하락과 그리고 달러의 약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이 훨씬 더 강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중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온화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쵸.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FOMC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고용 지표, 소매, 물가 이런 지표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 가졌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파월 발언 중에서도 파월 의장도 간밤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1월 달에 나왔던 이러한 강력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는 날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는 한 부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네. 이제 하지만 앞으로 이제 연준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나오는 멘트이긴 하지만 얘기를 했고요. 일단 3월 FOMC 직전까지는 이제 물가와 소매 판매와 관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작년 4분기와 현재 시점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똑같이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는 국면인 건 맞지만은 작년 4분기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증시 조정폭이 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누그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긴 하더라도 작년 4분기만큼의 충격파가 시장에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바라보는 올해 최종 금리의 레벨이 대략 한 4.8%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5.6%까지, 간밤에 5.6%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점도표의 이 높이가 약간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밤에 파월 의장이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매파 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낼 거라고는 사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쏟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연구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표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준의 그 원칙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말로 발표될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될 CPI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항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발언 중간중간에 뉘앙스는 항상 맞아요. 좀 매파적인 기조를 네. 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특히 이제 2월 FOMC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쵸. 얘기를 강하게 좀 받아들였었고 네. 실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도 상품 물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후부터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거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비 관련한 데이터가 감속되는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언급한 부분 중에 주택을 제외한 핵심 근원 소비층 물가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용이 매우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월 달에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이제 물론 계절 조정에 대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또 이게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더 불안해질 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있죠. 좀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만큼 열어져 있느냐 이거든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1.92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실직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면 1.9개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네요. 얼마만큼. 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실직을 당해도 어디 가서든 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여건인 거니까요. 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빡빡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6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 둔화 폭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그쵸. 하는 점. 예. 그리고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가와 관련해서 좀 계절 조정이라든지 좀 항목별 비중치가 좀 조정이 되면서 약간 그동안 좀 둔화했던 때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그 2월 달 물가가 발표되는 이번 3월까지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졌던 시점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3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더 물가에 대한 압력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연준에서 사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들 금리 뭐 조만간에는 더 이상 인상 못할 거잖아 혹은 인하할 거잖아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지수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좀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그쵸, 수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2월 한 달 동안 거의 뭐 극단적으로 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중간선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작년 연말 12월 달에 연준이 제시한 올해 그 목표 금리이거든요. 그게 예. 대략 5.1%인데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이 5.1%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질 수 그럴 있다라고 수 하는 있겠죠. 거고 예. 그게 점도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점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점은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2월 달에 보시면 FOMC 이후에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뭐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의 뭐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이제 연준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 빠른 속도라 함은 시장의 일각에서 2월 달에 50bp 인상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그쵸. 저는 일단 50bp 인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25bp씩
올해는 원래는 3번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게 4차례, 5차례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걸 좀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장도 거기에서는 충분히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로 인한 발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달러일 것 같거든요. 달러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 달러 인덱스가 대략 한 104 중반대에서 105 중반으로 훌쩍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맞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커지면서 간밤에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가 150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유럽 얘기도 간단히 좀 해주셨잖아요. 유럽 상황이 좋아지면서 증시가 좋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 내의 상황도 중요하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의 경기 움직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이제 유로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해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 3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월 달 실물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고요. 이제 3월 달에 대거 발표가 될 건데 그 데이터들이 만약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지난주까지 발표된 그 3월 소비자 물가 잠정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온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유로존 내에서의 기준금리 전망치 추이가 보면은 거의 지금 올 연말에 4%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 내 주요 국가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10년 내 고점 수준까지 다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 유로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 중에 유로화의 비중이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재만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연구원님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과 시장의 격차가 조금씩은 좁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수확이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키포인트 뭐 고용과 물가도 있겠습니다만 달러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된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